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로 내부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이 진행됐습니다. 전남도는 청문 결과를 검토한 뒤 이달 안에 행정처분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환경부의 민관협의체 운영에 따라 행정처분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건 지난 4월 말. 이에 대한 청문이 어제 전남도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철소 측은 비상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고로 내부에 잔존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청문 결과 등을 참고해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는 별개로 환경부는 고로 잔존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기술적 대안이 없다는 국내 철강업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이번 협의체 조사에서 검증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똑같이 전기 보수할 때 고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건지 저희가 현지 조사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민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포스코에 대한 행정처분 시기 등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했던 경상북도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의 협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광양제철소가 명백하게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당초 이달 안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오늘 환경부 회의에 참석한 뒤 최종 방향이 정해질 것이란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당진현대제철은 최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분원을 순천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부지 마련에 나섰고 전남도 의회도 국립민속박물관 순천 분원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경복궁. 경복궁 안쪽에 자리 잡은 국립민속박물관은 해마다 200여만 명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문체부는 경복궁 정비 계획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을 본관과 분관으로 나누어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분관은 순천과 안동, 영호남 두 곳에 건립하는 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드라마 촬영장 15,000제곱미터에 국립순천민속박물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건립 타당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라도 전남도의회도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58명 의원 발의로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실행 의지 표명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도 촉구했습니다. 의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향유 기획 균등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민속박물관의 분관 이전은 세종시 본관 이전과 맞물려 영호남 두 지역으로 곧바로 이전은 쉽지 않은 상황. 전남도의회 촉구 건의안은 정부와 정치권에도 전달될 예정이어서 국립민속박물관 문제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돌산 청사를 무상 제공하며 유치한 전남국제교육원이 기대 이하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 의회 박성미 의원의 어제 시정직물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원한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의 프로그램 이용자는 지금까지 모두 2만여 명으로 당초 여수시가 예상했던 최대 18만 명의 1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성미 의원은 200억 청사까지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당초 제시했던 청사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이라며 기관 유치 시 철저한 타당성과 실효성 분석이 우선돼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 주요 관광지 가운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입장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성인 기준 입장료 분석 결과 도내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이 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동부 지역에서는 순천 나간읍성과 여수 해양수산과학원의 입장료가 3,000원으로 평균치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순천 자연휴양림과 광양 백운산 휴양림 등은 1,000원을 받고 있어 전시체험시설과 자연시설의 입장료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법안 통과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보이는 소방차 전용구역.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차가 수월하게 진입하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전용구역 곳곳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가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소방차가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된 그 차량으로 인해서 곧바로 진입을 못하고 차량이 빠지는 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가 시간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밤 시간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입니다.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돼 있는 가운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위에는 일반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1월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된 1월 이후 설계가 시작된 아파트에만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에는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전용구역이라 여기 사료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을 잘 안 듣고 주차 막 갖다 댄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소방당국은 주차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아파트 단지에 과태료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시민들 스스로 주차를 지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무단 주차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옹천지구 개발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상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가 여수 복합신도시 개발 측에 27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초 해당 업체가 여수시에 요구한 744억 원의 절반 이하를 인정한 것으로 여수시는 항소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항소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웅천 택지의 선수 분양자인 개발업체가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제기됐습니다. 대한항공의 여수 김포 노선 감축 계획과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어제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라도 항공기 운항 편수가 줄어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 지자체 등과 함께 앞으로 항공사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여수 김포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62%에 불과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오는 10월 말부터 항공기 운항 횟수를 하루 2차례에서 1차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담양 용소에서 목포 하구까지 350리 영산강이 동양화와 서양화를 넘나드는 주요 그림의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영산강 강변도로도 개통될 전망이어서 예술과 문화관광 등 새로운 변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무안군 몽탄면 영산강 하류 느러지 마을 강변입니다. 바다를 향한 거침없는 물살이 이곳 S자형 물고기를 만나 느려지는 곳입니다. 이곳 느러지 경관은 영산강 8경 가운데 제2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물 한번 봐보시죠. 잔잔한 물. 그리고 지금 녹음이 지어져 있는 이 풍경들이 너무나 내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택했구나. 40년 붓을 잡은 김하백은 느러지의 자연을 한국화 최초로 5m 크기 화폭에 담았습니다. 묵으로 겹겹이 찍어 바른 독특한 정무법을 통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생동감을 되살렸습니다. 먹의 깊이감, 먹의 부드러움 이거를 살려줌으로 해서 작품이 아름다워지고 눈에 부담이 없고 20개 성과 정과 획을 사용해 백꽃 정원을 선보인 봄날의 강변 등
영산강의 사계절을 담백하게 그려냈습니다. 영산강의 그림 배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유엔 전시와 파리 유네스코 전시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서양화가 김근태의 100m 장애인 그림의 배경도 바로 영산강이었습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화폭의 강줄기를 따라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100m를 그려가지고 그 비발이사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우주를 상징, 우리 지적 장애인들이 한 그 세상을 표현하려고. 불과 50년 전만 해도 목포에서 나주, 광주까지 호남민들의 생활과 애환이 담긴 영산강이 이제는 예술과 문화, 관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마저도 그치고 이처럼 흐리기만 한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약하게 이슬비가 이어지고 있는 충북 북부와 강원 남부의 비도 차츰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내륙을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다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단 밤사이 먼지가 쌓인 광주와 경남 지방에서는 온종일 공기가 다소 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도 먼지가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은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은 낮 동안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9.1도, 대전 20.1도, 창원 19.7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 서울 26도, 대전 28도,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기온도 다소 오르겠고요. 금요일인 모레와 주말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